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한 재판에 나가야 하는데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고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진짜 병에 걸린 것인지 재판에 안 나가려고 그러는 것인지 논란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소문으로만 떠돌았었는데 실제 알츠하이머에 걸렸다 이렇게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한 거죠. 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그런데 전 대통령 측이 이미 지난 2013년에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약물을 복용해 왔다고 밝혔고요. 이 때문에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법원이 강제로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나이가 만으로 87살이거든요. 그러면은 82살부터 지금 병을 앓아왔다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이순자 여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비서관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1995년에 군사 반란죄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거든요. 네. 당시에 교도소부터 나와서까지 28일 정도를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나중에 이제 뇌세포 손상의 우려가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2013년에 그 추징금 미납했다고 그래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거든요. 네. 그리고 일가 친척에 대한 재산을 이제 압류한다든지 이랬습니다.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순자 여사 측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발발을 했고 네. 그래서 기억이 이제 상실증에 걸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저희 사건 상황실이요. 전 대통령의 측근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몇 년 전부터 그게 나타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보시고 그러니까 잠깐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심해져가지고 같은 말씀을 자꾸 되풀이하시고 이래서 3년에 그 소동 겪고 나서 그때는 말도 전혀 안 하시고 그냥 그래서 이상해서 가족들이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니 알츠하이머다 하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약을 쭉 드셔온 거거든요. 말이 안 돼. 법원에도요, 5년 전에 어떤 진단을 받았고, 어떤 치료를 받았고, 약은 어떤 적을 드셨다는 거, 그런 거를 다 법원에도 냈어요. 강제 구인해봐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가시게 되면, 그럼 차로 가시는 도중에도 지금 어디 가냐? 거기 왜 가냐? 하는 그런 질문을 아마 계속해서 되풀이하실 겁니다. 그런 분을 강제 구인해가지고 거기서 뭐를 얻겠습니까? 재판을 받는 건 무리다. 이렇게 전 대통령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의 목소리를 듣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전 자료를 보니까 사실 전에도 측근들이 이상소견을 감지했다는 얘기는 했었잖아요. 네, 강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2013년에 재산 추징을 위해서 연희동에 있는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전 대통령의 차남인 재용 씨가 아버지는 지난번에 압수수색 당한 일도 기억 못 하신다. 네. 금방 잊어버리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츠하이머병 논란이 한 차례 이미 있었고요. 방금 들으신 이제 민정기 전 비서관도 주장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재판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게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리고 진술에 증거 능력이 있겠냐라고 제기하는 거고요. 지난해에도 이미 연세가 있고 해서 가까운 일도 기억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하네요. 아마 이분이 성향상 제가 판단해도요. 성향상 6월 달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 돌아가셨잖아요. 네. 성향상 아마 이분이 건강이 좀 허락되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은 사실 드는데요. 그때도 이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도 둘 다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거는 좀 알려지기는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화로 대치하고 이제 두 분 다 안 가셨는데 이제 90줄에 거의 다 들어섰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은요 정신 상태가 하다 하더라도 이미 그 육체적인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90이 넘 되면은. 예. 네, 김종필 전 총리가 별세했을 때도 이제 빈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장 최근의 모습 아마도 지난해에 신년 인사를 하실 때일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오시죠.
새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건강이 제일이니까 또 하시는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잘 돼가지고 내년에 오실 때는 금보따리 한 보따리 집주고 와. 우리 집 오시는데 복 많이 가져가시라고.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서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농담까지 했을 때의 모습 보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상당히 건강하신 모습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연로한 모습은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건강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총기도 분명하고 그리고 2013년부터 이제 알츠하이머를 알았다는 건데 그래서 법원에다가 진료 기록을 운여치를 냈다고 그래요. 네. 그럼 그때부터 알았다 그러면 저것이 2017년 1월이거든요. 네, 네. 그럼 저 때도 저 정도보다는 좀 인지라든지 이런 능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글쎄요.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좀 시간이 물론 한 1년 6개월, 7개월 지났습니다만 네. 그 사이에 급격히 악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2017년 1월 당시로 보면은 법정에 못 나갈 정도로 그렇게 어떤 기억을 하지 못하고 네. 그리고 뭐 알츠하이머가 심하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2017년이었습니다. 단 1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거든요. 좀 더 그 모습을 보고 오시죠. 아무리 머리 좋아도 그 있잖아. 인간관계라는 게 살면서 싸움해가면 좋은 게 많이 나오는 법인데 혼자서 뭐 지가 어떡하겠어. 그 시기에 맞는 지도자가 나오셔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들도 다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참 어렵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는 경제가 잘 돼야 되거든. 경제가 잘 돼야 돈이 시장 무기도 사고 포탄도 만들고 안 그래요? 그럼 보좌관 말도 잘 안 듣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지목돼요. 뭐 설치하면 두 손으로 흔들어 보면 다 망해. 그 이 나라라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니야. 몇 가지 흔들어 보면 다 무너져. 경제가 잘 돼야 된다. 이제 보좌관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인 훈수를 두는 모습이었는데 왜 전 전 대통령 측근 말대로 수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병을 알았다면 과연 이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누가 쓴 것인가가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난 2013년에 만약에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면 네. 지난해 나온 자서전에 정말 본인의 생각과 주장이 제대로 담길 수 있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 들어간 내용이 이 전 전 대통령의 생각이 아닌 다른 측근들의 생각이 약간 오염됐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까? 네, 이순자 여사 쪽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자료 같은 것들을 당시 그 전 대통령의 기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자료라든지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을 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자서전이 전 대통령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과연 회고록 내용이 사실일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따져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가 썼는가가 이제 문제인데 이거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다만 하나가 뭐냐면 네. 5.18 당시에 북한군 개입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말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평상시에 얘기하던 것이 네. 그 회고록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한 바가 없는데 그게 왜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얘기를 가지고 썼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의혹을 또 살 수 있는 부분도 남아 있군요. 자, 그러면은 일단 당장 오늘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궁금합니다. 원래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기로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전 대통령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긴 했었는데 이게 이미 그 재판 준비를 좀 더 하겠다 이런 이유로 좀 두 번이나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재판에 대해서 이제 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불출석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변론기일에 피고인이 이제 출석해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고인 측에서 법원에 그 보도자료만 밝혔을 뿐 법원에 이제 정식으로 불출석 의사를 그 사유서를 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는 우리에게 정식적으로 사유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전 대통령 없이, 그러니까 피고인 없이 벌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을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안 돼요.
민사 재판이나 어떤 행정 재판과는 달리 네. 형사 재판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불출석하게 되면 네. 재판부에서 구인장 발부해가지고 강제로 구인해서 재판정에 세우게 돼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외 사항이 한 서너 개 있어요. 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든지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공소 기각이나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안. 네.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제 그 법원이 허가한 사건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신청한 사건. 이런 한 4가지 경우는 뭐 이 피고 없이 이제 그 재판이 가능하지만 네. 이 경우는 그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오늘 재판이 과연 어떤 재판인가 하면요. 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고 조비오 신부를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비난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법원은 오늘 이제 전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알츠하이머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법원이 이제 구인장 발부를 해서 강제 구인을 하겠군요. 그럴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높죠. 이 사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자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죄입니다. 네. 이거는 징역 2년 이하인데요. 원래가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인 사건, 그런 사건에서 법원이 허가를 하면 네. 안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허가를 안 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 나가는 게 원칙인데요. 이렇게 안 나가게 되면은 그만 말씀하신 대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검사한테 구인영장을 줘가지고 검사로 하여금 다음 이제 기일을 정한 다음에 재판 네. 기일을 이제 법원에 구인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지 아니면 한 번 더 다음에 나오라고 기회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거든요. 네. 내지는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어쨌든 못 나간다. 그리고 그 사유를 밝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내보라고 하고 네. 만약 내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변호사님이 만약에 전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는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좀 이렇게 해 나갈 예정이에요? 이 사건은요, 처음에는 한번 나가서 예.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안 나가도 돼요. 그리고 선고일만 나가면 되거든요. 네. 선고일은 사실은 또 뭐 안 나가도 그 판결 선고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은 한번 나가는 이렇게 권하겠어요. 그래서 좀 어렵다 하더라도 네. 날짜를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네. 한번 나가서 이제 재판을 받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불출석을 이제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경우에 이순자 여사가 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하면 차라리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 가서 보여주는 게 법관들한테 최고로 그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할지 여부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